그럼 일단은 다리를 먼저 좀 이렇게 해놓고 난 뒤에 나중에 뭐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죠. 기술적으로는 관계 없습니다. 예.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살피고 또 살피는 국회의원. 세상을 바꾸는 힘, 그리고 정의롭고 조금 더 평화로운 우리 사회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결국은 정치겠구나. 국민에게 모범이 되고 희망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 그 올곧은 신념으로 국회와 지역구를 종횡무진 누비는 전재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산 북구 강서구 갑 국회의원 전재수입니다. 지난 3월 16일 전재수 의원이 활동 중인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다. 그 부산 해운대 LCT 이 얼마 전에 이제 특혜 분양 연루 의심되는 명단이 공개가 됐는데 현직 국회의원부터 전직 장관, 검사장, 법원장 해가 100명이 넘는 인사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구속돼 있는 이용복 씨가 LCT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라는 의혹들이 엄청 많이가 제기가 돼가지고 43명을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이날 전재수 의원은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LCT 특혜 분양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이 지금 검찰이 시행사 회장인 이용복 씨하고 관계자 2명만 기소를 하고 나머지 41명에 대해서는 엊그제 공소시효 3일을 남겨두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위공직자 신분으로서 특혜 분양을 받은 이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는데 이 부분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경찰 쪽에서 수사본부 쪽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진행되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청렴과 정직이라 여기는 전재수 의원. 국민에게 박탈감을 안겨준 특혜 분양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다. 그리고 지난 6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는 과하다고 할 정도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정직하게 살아온 국민들이 다시는 부동산 문제로 분노하고 박탈감을 느낄 수 없도록 국회가 입법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난 3월 개발 공고가 나기도 전 내부자들이 부동산을 매입해 큰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진 LH 사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가 실시됐다. 하지만 일회성에 불과한 보여주기식 조사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전재수 의원은 이것이 미봉책에 그치지 않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부동산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이른바 이해충돌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제가 발의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국회의원뿐만이 아니고 대통령 후보자, 그 다음에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이 사람들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매년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게 됩니다. 선출직 공무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사전정보라든지 또는 그들이 행하는 권력을 가지고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얻지 못하도록 입법하는 것, 여기에 가장 관심이 많고요.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국민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의로운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 진심을 다해 노력하는 전재수 의원.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학생운동을 좀 했었는데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결국은 정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2000년도에 북강서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출마를 하셨을 때 자원봉사를 시작을 하면서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과 제2부속실장을 역임한 후 한 번의 구청장 선거와 두 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 3전 4기의 도전 끝에 지난 20대에 이어 21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다. 과거 출마에 낙선했던 선거 포스터를 의원실 벽에 걸어두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던 전재수 의원. 4년 내내 열심히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아야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제가 부산에서 3번을 떨어져 봤지 않습니까? 떨어져 본 사람이 일에 대한 열정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가슴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전재수 의원의 정치 행보에 있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다.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 나중에 필요할 때 출마해라 라는 그런 무언의 메시지가 저는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끊임없이 지역주의에 도전해왔던 그 길을 이제 발끝만큼이라도 따라가야 되겠다.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탈권위, 탈특권의 상징이 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위원님께 그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분이세요? 짠함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을 떠올리면 이게 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가치와 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국민의 삶의 보탬이 되는 정치를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한다. 전재수 의원의 정치적 발판이 되어준 부산시. 지역 현안을 살피기 위해 지역구 사무실을 찾았다. 지역에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또 민원을 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정책 건의에서부터 생활 속 불편 사항까지 크고 작은 다양한 민원들이 이어지고, 지역 주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전재수 의원은 지친 내색 하나 없이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간다. 그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인구 10만 명당 계산을 했었을 때 그 사립박물관 및 전체 박물관 수가 사실은 전부 꼴찌네. 꼴찌입니다. 울산 공업도시 다음으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업도시 다음에 우리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또 이렇게 수치스러운 숫자지요. 지역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박물관 유치에도 관심이 많은 전재수 의원.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가 아니고 공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좀 행정을 좀 적극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도 좀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공구청에서 저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개발 행위만 해주시면 바로 저희들은 박물관을 지금 관계 공무원들 만나서 브리핑을 한번 하시고, 그리고 그분들의 반응을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이제 제가 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들이 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건축돼가지고 중공되는 박물관 유치를 위한 법적, 제도적 걸림돌은 무엇인지 함께 풀어나갈 예정이다. 부산 문화발전에 좀 더 이익이 되고자, 그래서 박물관 설립에 관련된 좀 구체적인 상의를 하고자 방문하게 됐습니다. 행정행위에 있어서 조금 더 막혀있는 부분들은 또 이렇게 정치 쪽에서 좀 더 다리를 징검다리처럼 놓아주셔가지고 과거부터 조금 소통감이 좋으신 분이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껴봤던 게 있어서 기대의 희망을 가지고 더욱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하나를 해결할 때마다 더 살기 좋은 지역구가 된다는 신념으로 민원 처리 유무까지 꼼꼼히 챙겨 전달한다. 부산 북구에서 전재수 하면은 정치인 전재수보다는 내 동생 전재수, 이웃 사람 전재수, 내가 믿는 친구 전재수, 누구든지 전재수에게 가면은 전재수가 힘이 되어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람으로 이제 지역구에서 불려지고 또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날 오후 부산 북구 만덕동에서 해운대 센텀시티를 연결하는 지하 고속화도로 건설 현장을 찾았다. 여기 만덕 1, 2터널이 부산에서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아주 대표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해운대까지 불과 직선거리로 10km밖에 안 되는데, 이 10km 거리를 우리가 1시간 이상 걸려가지고 해운대까지 가다 보니까 이 부산의 동서를 잇는 축이 교통체증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최초로 대심도 지하차도를 이제 계획을 하게 됐고, 그것이 이제 잘 진행이 돼서 지금 이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교통 편의를 위해 추진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와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살피는 일. 현재 공정률은 6.8%. 예. 그러면 저기 요 구간에 뭡니까? 지난번에 왜 요 지역 주민들이 네. 이제 발파할 때 이제 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네. 그래서 그거 발파는 안 하죠. 요 부분은 주로 무진동 안파세공법이라고 해서 예. 기계 고착하는 아, 걸로. 기계 굴착. 만덕 센텀 지하고속도로 사업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전재수 의원의 선거 공약이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한 지역의 수건 사업이었지만 도심을 관통하는 대규모 공사인 만큼 안전 문제와 예산 확보까지 넘어야 할 벽이 많았다. 대개의 경우 장차관과 이제 하는 그런 형식의 일의 방식이 아니고 담당자를 직접 만나서 담당자를 설득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 해보니까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실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을 설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마무리도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직접 관련 공무원들을 만나고 설득한 전재수 의원. 280억 원 규모의 올해 예산도 확보하며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만덕 센텀 간 대심도 지하차도가 이제 개통이 되면 복구하면은 이제 상당히 이제 변방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새로운 이제 변화의 중심지로 교통의 또 중심지로 그런 위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30도가 웃도는 무더위에도 아랑곳 없이 지역구 곳곳을 누비는 전재수 의원. 철거 작업이 한창인 이곳을 찾은 이유는 뭘까? 여기는 이제 지난 60년 동안 우리 지역에 이제 남아있던 구포 개시장이라는 곳입니다. 가축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60년 동안 여기에서 개가 이제 개를 도축하고 또 유통하고 판매, 도소매까지 다 했던 그런 곳이거든요. 지난 60년간 식용개를 사고 파는 이른바 개시장으로 불렸던 구포 가축시장, 성남 모란시장, 대구 칠성시장과 함께 전국 3대 개시장으로 손꼽히며 동물학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요즘처럼 이제 날씨가 더울 때는 이제 개 털도 날리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랬던 지역인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철거를 하고 있고 이쪽에 이제 주차장도 지어가지고 우리 구포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더 좋은 이제 주차 공간,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시장 상인들의 생계가 달린 만큼 반발도 거세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구포 가축시장 철거. 시구 관계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 업종전환 팀을 구성하고 상생 방안을 찾으면서 이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었다. 안전사고도 조심하시고 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가져오고 또 지역 주민들 의견 잘 들어가지고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고맙습니다. 구포시장은 전국 5대 전통시장에 들어가거든요. 점포만 하더라도 1100개 가까이 되는 엄청난 시장인데 이 구포 개시장 때문에 이제 더 발전할 수 있는 더 잠재력이 있는 구포시장이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크게는 우리 북부 지역 주민들이 이 구포 개시장, 가축시장만큼은 없어져야 된다라는 열망과 요구가 굉장히 분출했었습니다. 그러한 계기가 잘 맞아가지고 저는 이제 부산시와 중앙정부를 설득을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가져왔죠. 전재수 의원은 만덕 센텀 지하고속도로 추진, 구포 가축시장 철거 등의 지역 수건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뤄내며 지난해 4월 지역구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법률 소비자 연맹이 평가한 20대 국회 공약이행 우수의원에 선정되게 됐다. 국회의원 회관으로 출근하는 전재수 의원을 다시 만났다. 잘 있었습니까? 일주일에 많으면 서너 차례 국회와 지역구를 오간다는 전재수 의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 비행기를 3번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일 보고 또 내려가야 되는 이런 경우도 좀 있고 해서 국회의원들 중에서 아마 이동 거리로 따지자면 아마 제일 많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자주 이제 타다 보니까 몸에 조금 영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피곤함을 풀 여유도 없이 복잡한 금융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는 전재수 의원. 제20대 국회에 이어 제21대 국회에서도 상임위원회를 정무위원회로 선택한 이유는 바로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10년도 더 오래전에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터졌는데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3만 8천 명이나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 이분들이 아직도 피해 회복이 안 됐습니다. 이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캄보디아에 있거든요. 캄보디아 법원에까지 제가 직접 가가지고 캄보디아 캄코시티와 관련된 재판에서 이제 승소를 하고 우리 피해자분들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그간 보험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전재수 의원. 지난해 10월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 원장님, 암 입원 보험금 지급 문제로 보안모 잘 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암 환자분들하고 보험사 간 분쟁이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데 대해서는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금융감독원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처음 이 문제를 제기를 했을 때 이미 한국소비자원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개선 공고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적극적으로 암 입원 보험금 청구에 대해 지급을 거절당한 암 환자들과 보험사와의 분쟁을 지적한 전재수 의원.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김건아 씨 제 얼굴 잘 보입니까?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날 전재수 의원은 농성 중인 보안모 대표를 영상 통화로 연결해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국회에 생생하게 전달하기도 했다. 함께 계신 분들 지난 수십 년 동안 암 보험료를 꼬박꼬박 성실하게 잘 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암이 왔을 때 암 보험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 이분들 암 보험금 다 받을 수 있도록 해드렸고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들의 약관을 개정하는 그런 법제도 개선도 국정감사 때마다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그런 이제 성과도 만들어냈습니다. 전재수 의원은 이웃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끝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서왔다. 서울의 한 방송국. 수행비서 없이 홀로 주말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전재수 의원을 만났다. 주말 시간은 철저하게 좀 보장을 하려고 혼자 다니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실 식구들의 주말 보장은 20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유지해온 전재수 의원만의 원칙이다. 이번 주 내내 계속된 방송 출연 요청. 때론 주말과 휴일도 반납해야 하지만 국민과의 소통 창구라 여기며 임한다. 가능하면 출연해서 다양하게 또 설명도 드리고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소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시작된 생방송.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과 소신을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 이야기는 했어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아쉬움이 늘 남고 자세와 태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부단히 지속적으로 좀 갈고 닦고 보완해야 될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날 오후 지역구에 도착하자마자 구포역으로 향했다. 구포역은 지난 2010년 KTX 울산역 개통 등으로 정차하는 열차가 크게 줄어 상권이 위축돼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 손님이 없어가지고 그렇지. 나 그런 KTX 사람이 많이 안 내리니까 힘내죠. 코로나 조심하시고. 좀 더 어려운데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코로나19까지 겹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터를 포기하지 않고 유지해온 지역 상인들. 전재수 의원은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고충을 나눈다.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한다고 이제 뭐 이래저래 많이 하고 있는데 당장은 이제 효과가 좀 많이 나더라도 아마 완료가 되고 나면 그러면 여기 좀 유동인구도 좀 늘어나고 세상이 전재수 의원은 이 일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지역 상권 부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국부 발전을 위해서 노력 엄청 하신다. 존경스럽지. 이런 의원이 많이 없어요. 상인들과의 아쉬운 만남을 뒤로하고 구포역 일대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고 있는 구포 이음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로 향했다. 그러니까 이 구포시장에 계신 분들이 리버워크로 해가지고 여기로 좀 와야 이제 예, 되는데 전국적으로는 예산은 이제 300억 이상을 이제 드리는 건데 그 지역 주민들한테 어떻게든 좀 도움이 돼야 될 텐데.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지금 순조롭게 되고 있고 예. 지금 저희들 저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 사례로서 그 전국 각지 언론에서 취재가 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 예. 예. 이곳은 도시재생 사업 중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청년지원센터. 청년들의 복합문화 공간이자 창업을 지원하는 곳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우리 사회 꿈꾸는 청소년도 되게 많고 그리고 요식업을 셰프. 셰프도 많고 요식업을 창업을 하는 분들이 여기서 이제 실제 저희가 창업사관학교 21기를 진행했고요. 이기도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재수 의원은 지역 주민들은 물론 관련 공무원과 지역 활동가들까지 계속해서 만나고 소통하며 아이디어를 나눈다. 부산을 대표하는 창업의 메카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출발점에 섰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들이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좀 지원을 한다면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심과 낙동강변을 잇는 보행교인 금빛 노을 브릿지 공사 현장을 찾았다.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예산 확보에 주력했던 전재수 의원. 교통 인프라라든지 또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금빛 노을 브릿지도 만들고 있고 구포 가축시장도 없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 지역 주민들이 더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도록 갖가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부터 변화의 중심 북구, 변화하는 북구를 만드는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겸손하게 최선을 다한다는 올곧은 정치 신념으로 살맛나는 지역구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며 지역 주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어낸 전재수 의원. 원칙을 지키며 성과를 만들어가는 그의 힘찬 행보는 오늘도 계속된다. 정치는 내비게이션이라고 늘 이야기를 해옵니다. 대한민국이 너무 가혹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함께 우정과 우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가 가지고 있는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은 없는데 지금 시범 사업 선도는 보상이 났는데 근데 3번 해야 되나? 예. 지 맘대로 다.